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That's until the day I die. 랩스TV의 랩보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원 투기과열지구가 언제쯤 해제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년 2020년 12월에 갑작스럽게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2021년 8월 27일에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결과에서 창원 의창구 북면 및 동읍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 요건은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이 있는데, 정량요건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 상승률 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 근데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가 항상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량 요건은 그렇고요. 정상 요건은 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재량이 부여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해제 요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으로 인해서 과연 창원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창원 투기과열지구 파급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 용호동 용지아이파크, 용지더샵 레이크파크, 발림동 트리비앙 노브파크, 지금 창원의 가장 아파트 가격이 센 네 곳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프가 사실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그래프 추세만 보시죠. 지금 요 선이 다 모두 2021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거의 중순인가 말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거래량하고 가격 추이를 보면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여기 화면에 다 거래량까지는 못 담았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 추세가 보시면은 모두 다 거의 일자예요. 확인, 물론 이게 출렁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일자나 약간의 오름세. 근데 이제 요게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한 건만 찍혀도 가격은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찍히겠죠. 어쨌거나 용지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역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유니시티 1, 2, 3, 4단지를 봤는데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전부 다 지금 거의 기역자로 다 이렇게 가격이 뭐라 그럴까, 투기과열 지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꽁꽁 얼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마산은 어떻을까요? 마산은 지금 마산의 뭐 유명한 단지라고 하면은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 1차, 2차, 그 다음에 최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봤다고 봐지는 월령 마린에시앙, 그 다음에 월령 SK 오션뷰, 이렇게 네 개를 봤는데, 일단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인 것 같아요. 약간씩 계속 상승하는 기미는 보입니다. 마린에시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 거는 안 봐지는데, 이거는 마린에시앙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린에시앙 그 약 4천 세대가 완판이 됐다는 거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인해 가지고 가격보다는 그게 더 의미심장한 정보죠. 그다음에 SK 오션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오름의 추세가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의 투기과열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풍선 효과로 어느 정도 마산 하포구에 있는 애시양을 비롯해서 약간의 풍선 효과는 있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 지구가 언제 해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총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 측면과 두 번째, 주택 수요 측면,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 측면은 당연히 창원시의 아파트 정부역입니다. 뭐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 그 세 군데 모두의 아파트 물량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급을 전부 다 봤는데
요거를 요렇게 지금 보여드리기보다는 요게 눈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성산구, 의창구, 마산 회원구, 마산 하포구, 진해구까지 이렇게 다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입주가 그래도 빠르게 2021년이나 2022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대수가 뭐 1000세대, 700세대, 564세대 그러네요. 지금 2021년과 2022년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들이 대부분 다 2024년이나 미정이에요. 총 분양 예정수는 15,000세대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2024년은 적어도 돼야 이 정도 물량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는 뭐 많이 설명드릴 건 없고 이게 이제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에서 얻은 자료인데 2020년에 그 인구가 창원 총 인구가 105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인구가 103만 정도 돼요. 그 8개월 동안 2만이 줄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서서히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창원 특례시가 100만이 되었기 때문에 창원 특례시로 지금 가는 건데 과연 창원 특례시 될 때까지 이 100만이라는 숫자를 지켜야 될 텐데 어쨌거나 창원시청은 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공급과 수요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아까 정책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표는 일단 저는 지정일과 해제일로 돼 있는데 이 이제 파란 색깔은 좌파 정권을 뜻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우파 정권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은 현재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돼 있는 거를 빨리 눈에 확인하시라고 이게 현재 투기 과열 지정돼 있는 건 노란색이고요. 나머지는 해제된 지역인데 근데 이걸 본 이유는 언제 지정되고 언제 해제되는지 물론 공급이 아까 뭐 정량적 요건, 정성적 요건 이게 충족이 돼서 해제가 됐을 거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현재는 서울 25개구 전역이 지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했는 게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전에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던 거를 2008년과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벌써 6년은 훌쩍 지났었네요.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 지금 뭐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뭐 성남부터 1등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과거에는 지금 2002년, 2003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을 했던 거를 2008년 11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해제를 했습니다. 역시 2002년, 2003년이니까 거의 6년간 지속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인천으로 넘어갈게요. 인천도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그 이전에 부평, 연수, 그다음에 전 지역 이렇게 해서 2002년, 2003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했던 거를 이명박 정부 때 해제를 했네요. 역시 한 6년에서 5년 정도 걸린 걸로 봐집니다. 자,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다 이제 해운대까지 해제가 돼서 지금은 없는데 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정을 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제를 했습니다. 기간은 이것도 한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네요. 자, 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는 수성구 지금 지정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 수성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성구를 비롯해서 거의 전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제를 했습니다. 기간도 약 한 4년 정도 봐지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역시 전체 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지정을 하고 2007년에 해제. 대전은 지금 현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정을 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제를 했습니다. 자, 울산 넘어가 볼게요. 울산도 거의 전 지역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을 했고 해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기간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봐집니다. 자, 충북으로 넘어가 볼게요. 충북 청주시 청원군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 해제했고요. 충남도 마찬가지네요. 마지막 경남하고 세종인데 경남은 양산하고 창원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했다가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창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세종도 2017년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했는데 아직 해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2021년 9월이니까 지금 이것도 근 한 4년 정도 세종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주택 공급을 봤었는데 주택 공급이 지금 2022년, 2023년까지에도 공급 물량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말씀드린 거예요. 분양은 사실은 나중에 준공되면 들어가겠다지 사실 입주 물량이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그걸로 봤을 때는 한 2024년 정도는 돼야 풀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 인구 추이는 다행히 하락세긴 한데 그 하락폭이 서서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그 인구가 계속 상승이라면은 당연하게 또 수요도 올라가겠지만 인구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크게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장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내용을 보면은 좌파는 지정, 우파는 해제 이런 좀 프레임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물론 사실 이게 정책에도 투기과열 지정과 해제는 정책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해서 이 카테고리를 넣었는데 어쨌거나 뭐 당연하게 뭐 현 정부는 넘겨야 되겠죠. 현 정부는 넘겨야 되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풀리는 2024년 정도는 돼줘야 이 창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관한 내용이 물망에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택의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무쪼록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ywhere.